자, 확통 특강 시작을 해 볼 겁니다. 확통 처음에 차례부터 보면은 맨 앞에 차례 보면은 대단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돼 있어. 그치? 1단원이 경우의 수고 2단원이 확률이고 3단원이 통계야. 야, 아까 아침 9시 반 수업인 줄 알고 아침 한 9시 50분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연락이 온 거야. 어떻게 9시 반 수업인데 9시 50분에 연락을 하지? 그래놓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와서 공부해 그랬는데 유턴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갔다가 또 늦은 거야. 똥강하지. 자, 아무튼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경우의 수 확률 통계하고 들어가.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3 확률의 뜻과 활용 혹은 밑에 조건부 확률에서 9번까지 나올 수도 있어. 알았어? 거기까지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조건부 확률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확률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전범위 나올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청고 같은 경우가 작년에 올해는 아니었고 올해는 확률 처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범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니까 알았어? 앞부분 안 까먹는다. 중간고사 끝나고 까먹지 마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경우의 수 파트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자, 처음에 여러 가지 순열이 나왔어. 순열. 순열 나왔네? 자, 순열이 뭔지 조합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갈 거야. 순열. 알았지? 자, 순열 어디서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학하 마지막 회에서 배웠지? 알았지? 자, 순열은 뭘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n개 중에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하는 게 순열이었어. 그치?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해서 순열하고 되는 거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해줘? npr 하고 계산을 해줘. 그치? 이렇게 표현하고 계산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씩 줄여가면서 n-r 플러스 1까지 숫자 몇 개를 곱해? r 개를 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특징 살펴보니까 npn은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하는 거니까 1까지 곱하는 거고 얘는 유식하게 뭐라고 써? 팩토리얼 하고 써줬지? n 팩토리얼 n 계승 해가지고 맞아.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은 뭐랬어? 0팩부터 시작해서 6팩 정도까지는 외워두면 좋겠어. 바로바로 나오게. 알았어? 자,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해보면은 뭐가 돼? n팩을 n-r팩으로 나눈 게 npr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npn 다시 표현해보면은 0팩분의 n팩이 n팩이래. 그래서 0팩이 뭐야? 1 하고 나오는 거야. 0팩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가 아니고 0팩이라는 이 기호는 1이라고 우리 약속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지? 참고로 np0은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경우도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1 하고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 뭐 성질 알고 계시면 되고 자, 1학년 때 배운 거 다 복습하자. 조합까지 할 거야. 조합. 자, 조합은 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한 걸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리고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n 컨비네이션 r 하고 나타내주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해줘? 분자에는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는 거고 npr 그치? 분모에 r팩으로 나눠줘버리면 걔가 n 컨비네이션 r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npr이 얘였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은 r팩에 n-r팩에 n팩 하고 나왔었네. 그치? 자, n 컨비네이션 r 특징 살펴보면 첫 번째 n 컨비네이션 0은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것도 한 개, n개 중에서 n개 다 뽑는 것도 한 개라고 생각할 거야. 그치? 자, 또 n 컨비네이션 r이랑 뭐랑 같아? n 컨비네이션 n-r이랑 같아져. 뒤에 있는 숫자가 너무 크면은 두 개 뺀 걸 뒤에 있는 숫자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지? 세 번째 n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하고 자, 앞에 있는 숫자가 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1 차이 나는 컨비네이션 두 개 더하면은 앞에 있는 숫자는 하나 더 키워주고 뒤에 있는 숫자 중에서는 큰 거 갖다 쓸 거야. 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갈 거야. 알지?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 확통에서는.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제발 요 파트가 1학년 때 안 배우고 확통 처음부터 얘부터 배우고 시작했으면 참 좋겠거든. 그래서 그럼 확통 양도 이제 넉넉해지고 좀 확률과 통계 처음부터 배운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지? 근데 1학년 때 쓸데없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확통 처음 시작할 때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 그지?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그지? 까먹으면 절대로 안 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억나? 다? 안 나? 조금 나? 그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적어줄 거야. 기억해야 돼, 그지? 자, 이번 시간에 뭘 들어갈 거냐? 여러 가지 순열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첫 번째 거 한번 해볼 거야. 원순열. 자, 원순열은 뭘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냐? 순열이 뭐였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어. 그치? 순서대로 나열. 근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얘들은 그냥 일렬로 세운다거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원순열은 뭘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을 원탁에 앉힐 거야. 그치? 그래서 앉혀가지고 맨 마지막에가 첫 번째 꼬리를 잡고 있는 형태. 그치? 그런 거를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냥 순열이랑 원순열이랑 어떤 형태가 달라지냐? 자, 원순열에서는 A랑 B랑 C랑 D를 이렇게 앉히는 경우, 그치? 자, 우리는 뭐에 주목을 할 거냐면은 A가 여기 앉았어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고 A 오른쪽에는 B가 앉고 A 왼쪽에는 D가 앉았어. 양 옆에 누가 앉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어디에 앉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이 회전을 해서 A, B, C, D 또 회전을 해서 A, B, C, D 또 회전을 해서 A, B, C, D 이렇게 되는 경우를 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원순열은 순열,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이긴 한데, 이제 원이 붙었으니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를 같은 경우라고 판단을 하는 거를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글쎄. 자, 그럼 4명을 일렬로 앉혔네. 4명을 일렬로 앉혀봤더니 몇 개씩 같은 경우가 나와? 4개씩 같은 경우가 나와. 왜? 자리가 4개니까. 알겠어요? 자리가 4개니까. 그래서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4팩하고 일단 4명 앉힌 다음에, 그치? 항상 몇 개씩 같은 경우가 나올 거라고 4개씩 같은 경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돼. 알겠어요? 되지? 오케이. 얘는 뭐야? 일단 앉힌 다음에 같아지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 자, 혹은 원순열은 더럽게 어려워. 헷갈려. 왜 헷갈려? 돌아가니까 애들이. 그치? 그래서 돌아가지 않게 만들 거야. 원순열의 특징은 뭐냐면은 돌아가는데 특정 한 사람을 한 자리에 앉혀버리면은 걔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왜? A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회전이 안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A라는 애를 여기 앉힐 거야.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이 4가지 경우야. 가 아니고 A라는 특정 한 사람은 여기다 앉힐 거야. 아빠 여기다 앉힐 거야. 알지? 그러면 이제 몇 명만 더 앉혀주면 돼. 3명만 더 앉혀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남은 3명을 남은 자리에다 앉힐 거라고. 걔는 순열 들어가서 3팩 하면 돼. 오케이? 4팩을 4로 나눠주면 3팩 나오는 거 맞잖아.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 지금 2가지로 했어. 2가지로 했어. 2가지 경우 다 알고 있어야 돼. 2가지 계산 방법. 자, 그래서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경우의 수는, 자, N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첫 번째 어떻게 계산해 주겠다고? N명이 일단 원탁에 다 앉힌 다음에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 N가지 나올 거잖아. 그래서 N으로 나눠줄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할 거라고? N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 A라는 애를 여기다 앉혀버리고 시작할 거야. 그치? 그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얘는. 더 이상 회전하지 않아. 한 명이라도 앉아있는 순간. 그치? 그러니까 남은 N-1명만 앉히면 되겠네. 그래서 N-1패. 어떤 게 더 좋아요? 없어. 그냥 너네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 대신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치? 얘는 어떻게 한 거라고? N명 일단 앉힌 다음에 같아지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고, 얘는 특정 한 명 앉힌 다음에 나머지 애들 앉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8페이지 중심 개념 나와 있는 거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밑에 있는 확인 한번 보자. 5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5명이 원탁에 앉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자고? 5 빼기 1 팩토리얼 하자고. 그래서 4패 하고. 알았지?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알았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 안 친 다음에 다섯으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5 약분해서 그냥 4패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두 번째 6명 중 4명이 원탁에 앉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6명 중에서 4명을 일단 뽑은 다음에 그 4명을 원탁에 앉혀주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러니까 6명 중에서 4명 뽑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 6, 4. 한 다음에 그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4팩을 4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지? 이해됩니까? 혹은 책에서처럼 풀면 일단 6명 중에서 4명 뽑아서 원탁에 앉힌 다음에 회전해서 갖다주는 경우가 몇 개씩 나와? 4개씩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도 된다고. 이제 식이 나온 이유 알겠어?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해. 일단 뽑은 다음에 앉히는 거. 이제? 자, 다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9페이지 보면은 자, 이제 원탁이 아니고 다각형 모양의 식탁에 앉힐 거야. 왜? 우리 집에 식탁 원형 아니잖아. 그치? 포장마차도 아니고. 그치? 자, 그래서 다각형 모양의 식탁에 앉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정사각형 모양에서 4명이 앉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원탁은 아니긴 하지만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고. 그치?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계산해? 4명 일단 앉혀. 그런 다음에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나온지를 체크해 주는 거야. 몇 가지씩 나오지?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 4개. 왜?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그치? 그래서 뭘로 나눠줘? 4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치? 자, 혹은 어떻게 해? A라는 특정 한 명을 여기다 앉혀버려. 그런 다음에 3명 나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치? 자, 두 번째. 자, 6명을 앉힐 거야. 그치?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6명을 앉힐 거야. 자, 6명을 앉힐 거니까 일단 6명 앉혀.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눠줘?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로 나눠줘. 자, 삼각형이니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 몇 가지 생겨? 몇 가지 생겨? 3개. 맞지? 2변이 2변이 될 때. 또 2변이 2변이 될 때 해가지고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3가지씩 생기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몇으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 알겠습니까? 6팩이라고 무조건 6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야. 왜?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그치?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야. 특정한 한 명을 한 자리에 앉히고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A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나머지 5명만 앉히면 되겠네. 그래서 5팩. 그치? 그런데 A가 여기 앉았을 때는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가 회전해서 같아져. 그치? 그래서 남은 자리는 A가 여기 앉았을 때는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같아져. 그치? 그러니까 A가 앉았을 때 달라지는 경우가 A가 여기 앉아있을 때랑 여기 앉아있을 때 2가지 경우는 같아질 수가 없네. 그치? A가 앉았을 때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2가지씩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도 5팩 나오고 이때도 5팩 나온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달라지는 경우가 2가지 있으니까 앞에다가 2 곱할 거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좋아.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6명을 식탁에 앉힐 거야. 6명을 식탁에 앉힐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앉혀. 600. 그런 다음에 얘는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생길까? 2가지. 180도 회전하는 거밖에 없잖아. 그치? 1명, 2명, 2명하고 숫자가 다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는 2가지씩 같은 경우 생기니까 2로 나눠줄 거야. 예준이 이해돼? 안 돼? 왜 2가지? 왜 2가지냐고? 얘를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90도 회전하면 모양이 달라지잖아. 모양이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생기냐는 거야. 그치? 얘는 180도 회전할 때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2가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로 나눠줄 거야. 자, 특정한 한 명을 앉힐 겁니다. 그러면은 A가 여기 앉아있을 때 5명을 앉힐 거야. 그랬을 때 회전해도 A가
저 경우랑 달라지는 경우,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생기는지 볼 거야. 그럼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아있을 때는 전부 다 다른 경우야. 맞지? 그러니까 몇 개씩 다른 경우가 생겼어? 3개씩. 그러니까 몇을 곱해줄 거야? 3을 곱해줄 거야. 조금 이해됩니까? 좋아. 승욱이도 따라왔어? 해보면 되겠어? 좋아.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별표 칠 거 없이 그냥 문제로 이렇게 외워둬. 알았지? 문제로 외워둬. 자, 뒷페이지 보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유형 1번이랑 유형 2번 풀고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 거야.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을 앉힐 거야. 알았지? 그럼 8패. 얘는 몇으로 나눠주면 될까? 회전에서 같아지는 경우 몇 가지 나와? 이걸 뒤집어도 요 모양이랑 똑같아지냐고. 회전해도 요 모양이랑 똑같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눠줄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8팩이야 얘는. 알겠지? 8팩이야. 오케이? 회전해도 같아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식탁이 정사각형이면은? 정사각형이어도 앉아있는 자리의 개수가 다르잖아. 회전하면 앉아있는 자리의 개수가 달라져 버리잖아. 그치? 다른 모양이네. 그치? 다른 모양이야. 같아지지 않아. 회전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8팩이야. 알겠어요? 됐지? 그런데 두 자리씩 돼 있으면은 8팩을 몇으로 나눠줘? 4로 나눠주면 된다고. 4개씩 같은 경우 생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 나와. 원순열 문제 해놓고 이렇게 나와. 6명 앉히래. 그럼 6팩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줘? 회전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냥 6팩 끝하고. 알겠지? 오케이. 자, 유형 1번 갈 거야. 유형 1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살짝 헷갈리니까 잘 봐. 1번에서는 8명 모두 원탁에 앉힐 겁니다. 자, 원탁에 앉힐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자고? 8팩을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8가지씩 생기네. 이렇게 계산하든지. 아니면 특정 한 명 앉힌 다음에 나머지 애들만 앉힐 거야. 이렇게 계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2번 갈 거야.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힐 겁니다. 그치? 그럼 남학생 하나, 둘, 3명에 여학생 하나, 둘, 셋, 넷, 5명 있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할 거니까 남학생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1명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총 몇 명을 나열하면 돼? 6명을 나열하면 돼. 맞지? 자, 그러니까 6명을 원탁에 앉히면 되겠네. 그래서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6패. 한 다음에 뭘로 나눠줘?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6가지니까 6으로 나눠줘.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남학생끼리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3패 곱할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제 자, 3번. 남학생 이웃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자, 남학생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누구부터 세우라고? 여자애들부터 세우라고. 자, 여자애들 앉힐 거야. 몇 명 앉아? 하나, 둘, 셋, 넷, 5명 앉으면 되겠네. 그치? 가운데 빈자리가 있든 없든 나중에 남학생들이 자기 자리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여학생들 5명 이렇게 앉히고 시작하는 거야. 여학생들 원탁이니까 5팩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줘? 5로 나눠줘.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남학생을 앉힐 겁니다. 그치? 남학생은 남학생이 껴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5자리. 중에서 몇 자리 뽑으면 돼? 3자리 뽑으면 돼. 맞아. 그러니까 뭘로? 5P3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됐습니까? 됐어요? 당연하지. 자, 거기서 서두지 말고 저기. 딱 책상 높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서버리면 네가 이제 칠판의 반을 가리는 거야, 화면상에서.
아니다. 여기다 이거 지우고 하자.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에다가 앉히는 방법 나왔어. 자, 그래서 같이 해보면 2번에서는 이렇게 탁자가 있네. 자, 그랬을 때 6명을 앉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 6팩 한 다음에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 몇 가지 나온다고? 2가지. 맞지? 2가지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줘 버리면 돼. 됐슈. 혹은 뭐 해? A라는 애를 여기다 앉혀놓고 나머지 애들 앉힌다라고 생각하면은 5팩 될 건데 A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랑 여기 앉아있는 경우랑 여기 앉아있는 경우는 같아질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3가지씩 나왔네.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되겠다.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치?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은 걸로 넘어갈 겁니다. 자, 10페이지 실력 4번 풀어봤으면 그 근처 밑에라든지 위에다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요 문제 적어놓고 요 문제도 한번 풀어봐. 9개 색을 모두 사용해서 저거 색칠하는 방법 구하는 거. 자, 이 문제 같이 풀어보자. 9개 색을 모두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 찾을 거야. 어디부터 칠하고 시작해? 가운데부터 칠하고 시작할 거야. 그래서 9가지. 자, 그 다음에 어디 칠해? 이 주변에 칠하자. 그치? 이 주변에 칠할 거야. 그런데 남아있는 색깔 몇 가지? 8가지. 그 중에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4가지를 뽑아줘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8C4 곱하기 그 4개 색깔은 무슨 순열을 이루어? 원순열 이루어. 그러니까 어떻게 칠해? 4팩을 4로 나눠서 칠해줄 거야. 남은 색깔 4가지는 바깥에다 칠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얘도 원순열을 이루어. 맞아? 맞아, 틀려. 바깥 칠하는 거 원순열이 아니야. 원순열이야? 여기 이미 칠해졌는데? 원순열은 하나라도 칠해져 있으면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랬어. 여기 색깔이 이미 칠해져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회전할 수가 없어. 이해돼? 알겠지? 얘는 가운데가 회전해도 똑같아. 가운데 칠해줄 수 있는 색깔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 칠할 때는 원순열 들어가는 건데 이 밖에 칠하는 거는 원순열이 안 돼. 여기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을 회전 못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여기다 칠해버려가지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4팩이야. 징그러워.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포스트잇 하나씩 줬는데 포스트잇에다가 지금 적어주는 거 좀 적어볼 거야. 자, 뭘 적어줄 거냐면 색깔 칠하기 문제 좀 적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색깔 칠하기가 아니고 입체도형 색깔 칠하기 문제를 적어줄 거야. 자, 입체도형 색칠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자, 보고 적어.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얼마나 길지 모르니까. 알겠지? 얼마나 길지 모르니까 보고 적어. 자, 첫 번째 차근차근 한번 해볼 거야. 차근차근 쓱. 사각뿔대라고 해주나? 그지? 사각뿔대. 윗면이랑 밑면이랑 평행하고 그냥 이렇게 윗면이랑 밑면이랑 같진 않아. 그치?
자, 그리고 길이가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는 B, 여기는 B. 밑면도 정사각형이고 윗면도 정사각형 모양이야. 옆면의 길이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가지고 합동인 모양이고. 자, 여기다가 6개의 색깔을 칠할 겁니다. 알았지? 자, 여기다 6개의 색깔을 칠할 거야. 모두 사용해서. 그치? 자, 그럼 칠해보자. 어디부터 칠할까? 밑면? 윗면? 아, 상관없어. 윗면부터 칠하자. 윗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6가지. 또 아랫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 또 옆면에 칠하는 거는 무슨 순열 들어가 버려? 원순열 들어가 버린다고. 회전이 되니까 입체도형이라서. 맞지? 그래서 4팩을 4로 나눠서 계산하면 돼. 알았지? 응. 상관은 없어. 근데 옆면부터 칠할 생각하지 말고. 원천 봉쇄당했어? 뭐 옆면부터 칠해도 상관은 없는데 계산하기 복잡해져서 그럴 때는. 자,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각 불 때인데 밑면이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아니고. 알았지? 정사각형이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윗면부터 칠하자. 윗면 칠하면은 뭐가 돼? 6가지. 아랫면은 5가지. 옆면은 4팩한 다음에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생겨? 2가지. 그치. 그래서 2로 나눠줄 거라고. 어? 그치. 탁자랑 똑같은 거야.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씩 생기는지 봐주는 거야. 정사각형이니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4가지. 직사각형이니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2가지 할 거라고. 이해되지? 오케이. 자, 3번. 이번엔 직육면체야. 직육면체야,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랑 얘랑 다른 점이 뭘까? 그치. 윗변이랑 아랫변이 다 같으니까 뒤집어질 수 있네. 뭐가 윗면인지 뭐가 아랫면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네.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칠하는 경우랑 파란색, 빨간색 칠하는 경우랑 똑같네. 빨간색, 파란색 칠하는 경우랑 빨간색, 파란색 칠하는 경우랑 같아 달라? 뒤집어 보면 같아진다고. 이해돼? 그제? 얘는 뒤집을 수가 없어. 윗면, 아랫면 모양이 다르니까. 근데 얘는 윗면, 아랫면 모양이 같으니까 뒤집어도 같은 경우가 생겨버려. 됐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얘는 윗면과 아랫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따로따로 찾아주지. 줘도 돼. 찾아줘도 되는데. 자, 그래서 윗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 6가지에 아랫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 5가지에 뒤집어서 같아지는 경우 몇 가지 생겼다고? 2가지 생겼다고. 그치? 자, 그래서 2로 나눠줄 거야. 오케이? 자, 뭘로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냐면은 6개 중에서 윗면, 아랫면 칠할 수 있는 색깔 2가지 뽑는 거랑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그래 놓고 나서 옆면 칠할 거야. 옆면은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 몇 가지 생겼어? 정사각형이니까 4가지. 그치? 오케이. 4팩을 4로 3팩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다고. 어떤 거를? 그거는 여기서 해결한 거야. 더 이상 뒤집혀지지 않게 여기서 만들어준 거야, 앞에서. 알았지? 윗면 파란색, 아랫면 빨간색하고. 오케이. 자, 4번째. 이번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온 게 있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B, C하고 윗면, 아랫면 전부 다 똑같은 합동인 직육면체가 됐어.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윗면이랑 아랫면을 어떻게 뽑아줄 거라고? 6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그냥 칠해줄 거라고. 순서 상관없이. 뭐가 윗면인지 뭐가 아랫면인지 구별이 안 가니까. 그치? 곱하기. 옆면 칠할 거야. 옆면은 원순열이고 4팩을 뭘로 나눠줘야 돼?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 몇 개 생겨? 2개 생겨. 2로 나눠줄 거라고. 알겠어요? 더 이상 해결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칠하는 색깔이랑 여기 칠하는 색깔을 그냥 두 개를 뽑아준 거야. 그래서 두 개 뽑아줘가지고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칠해주는 게 원래는 다른 경우라서 따로따로 곱해준 건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니까 하나 그냥 없애줄 거라고. 이 경우만 생각해줘가지고 경우의 수 찾아주면 된다고. 그치? 이해돼? 그치?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 안 적었어. 아직 안 끝났어. 두 개 더 할 거야. 자, 다섯 번째.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정육면체야. 자, 정육면체는 어떻게 될까? 자, 얘보다 얘가 복잡했어. 왜? 얘는 위아래 뒤집힐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정육면체는 어때? 뒤집히기만 해? 아니야, 얘는 굴러다녀 버려. 굴러다녀 버려. 그치? 너무 복잡하잖아. 뭐 전개도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더 이상 굴러다니지 않게 만들고 싶어. 더 이상 굴러다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치? 더 이상 굴러다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얘는 뭐 할 거냐면은 밑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6가지야가 아니고 밑면에 무조건 빨간색 칠할 거야. 오케이? 밑면은 무조건 빨간색 칠해버릴 거야. 그럼 더 이상 걔는 굴러다니지 않을 거잖아. 빨간색이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알지? 그래서 밑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 가지야 그냥. 알지? 밑면은 무조건 빨간색 칠하는 거야. 빨간색. 자, 그럼 이제 윗면, 반대면에 있는 색깔은 칠해줘야 되겠다. 몇 가지 남았어? 5가지. 옆면은 무슨 순열이야?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4팩을 4로 나눠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육면체, 정다면체는 밑면을 무조건 빨간색 칠하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왜? 더 이상 굴러다니지 않게. 오케이. 돼. 된다고. 자, 6번째. 이거는 너네들이 지금 한번 풀어봐. 4개 색으로 정사면체 칠할 거야. 벌써 구했어. 너무 강하죠. 자, 정사면체가 뭐라고? 밑면에 무조건 빨간색 칠하고 시작할 거라고. 그치? 자, 이제 남은 3개 색 가지고 옆면만 칠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원순열이네. 3팩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오케이. 자, 요거 나눠준 포스트잇에다 적어놓고 책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자, 중복순열 들어가 봅시다. 중복순열을 가보면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뭘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냐? 순열이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야. 그런데 중복이야.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돼. 자, 그래서 A, B, C라는 3개 문자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A, B, C의 개수는 막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자, 그럼 우리는 5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문자는 몇 가지 경우에 있어? 3가지.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이 녀석을 전부 다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곱해서 뭐가 돼? 3, 5제곱 하고 돼.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순열, 피, 기호처럼 3개 중에서 5개를 뽑아서 나열했다라는 게 보이게끔 기호로 나타낼 거야. 맞지? 그래서 기호로 뭐라고 써줄 거냐면은 3파이 5라고 써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의 대문자야, 대문자. 맞지? 대문자. 파이라고 읽어. 3파이 5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3파이 5. 자, 그래서 3파이 5는 어떻게 계산해?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하는 거야. 그치?
한 4년 전에 맨날 얘기해. 이거 나올 때마다. 4년 전에 쇠광고 3학년 고3 애들. 그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고 그냥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주관식이고 이렇게 했던 수능이었어. 문과 이과만 나눠져가지고 가형에서. 자, 아무튼 그때 23번 문제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제일 첫 문제 그냥 거저주는 문제 있잖아. 그지? 그 문제로 3파이 4가 나왔어. 정답률이 50%가 못 넘었어. 왜? 다 4의 세제곱하고 계산해놨거든. 3의 4제곱이 답인데.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야. 알겠지?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야.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P나 C 같은 거는 순열이나 조합 같은 거는 헷갈릴 일이 없어. 왜? 순열이나 조합은 앞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큰 숫자 써지거든. 근데 얘는 어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작은 숫자 써줘도 상관없어. 맞지? 그럼 이제 너네가 문제를 읽고 어떤 게 앞에 써지는지 어떤 게 뒤에 써지는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그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중복 순열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우리는 무조건 함수로 생각해서 풀 겁니다. 맞지? 함수로 생각해서 풀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A, B, C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해줄 거라고 이 문제를. 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얘들을 갖다 쓸 거니까. 그럼 A가 다시 이러면 함수가 안 만들어지네. A, B, C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이 세 개 중에서 뭘 쓸지, 두 번째 자리에다가 뭘 쓸지, 세 번째 자리에다 뭘 쓸지, 네 번째 자리에 뭘 쓸지, 다섯 번째 뭘 쓸지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고. 알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항상 함수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파이를 써줄 거고. 알겠지? 파이를 써줄 거고. 앞에다가는 뭘 써줄 거냐면은 y의 원소의 개수를 써주고 뒤에다가는 무조건 x의 원소의 개수를 써주는 거야. 알겠어요? 5명이 동아리 3개 중 1개씩 가입을 할 거야. 알았지? 5명이 동아리 3개 중에서 1개씩 가입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동아리 가입하는 거는 내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야? 동아리가 날 선택하는 거야? 내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명 A, B, C, D, E라는 5명이 A, B, C라는 동아리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함수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몇 파이 몇이라고? 3파이 5라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써지는 거야. 앞에 있는 게 뒤에 써지는 거야. 오케이. Y 공역이 앞에 써지고 정역이 뒤에 써지는 거야. 그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12페이지 맨 밑에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한 2개쯤, 3개쯤 쳐놓고, 2-3개쯤 쳐놓고. 자, 대표 8번부터 들어갈 겁니다. 대표 8번부터 보면은. 자, 8번에 1번을 보니까 한 사람이 투표해서 선거에서 3명의 유권자, 5명의 후보를 선택을 할 거야. 그치? 한 사람씩 투표해가지고. 자, 그럼 내가 투표를 하는 거니까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거야? 후보가 유권자를 선택하는 거야?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명의 유권자 A, B, C가 후보 5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몇 파이 몇이야? 다시 5파이 3이라고. 그치?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뒤에 y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앞에 써지는 거야. x의 원소의 개수가 뒤에 써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5파이 3. 그럼 몇의 몇 제곱? 5의 세제곱 하고 계산돼. 그치? 자, 2번. 자, 6개의 전구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신호의 개수 만드는 거는 그냥 자릿수 마련해서 해. 2, 셋, 넷, 5개, 6개?
6개의 전구를 켜거나 끄거나 해가지고 만들 거야. 알았지? 켜거나 끄거나 해서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전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올 거라고? 두 가지. 두 번째 것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몇? 2의 6제곱. 맞아. 근데 문제에서는 모두 꺼져 있는 경우는 동시에 모든 전구가 꺼져 있는 뭐래? 전구는 동시에 켜지고 모든 전구가 꺼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대. 그러니까 모두 꺼져 있는 한 가지 경우 제외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가볼게. 자, 중복 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야. 0, 1, 2, 3, 4. 1번 자연수 개수.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자, 순열할 때도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 찾는 거는 p 쓰지 말고 계산하라고 했어. 그치?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리 마련해 놓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인지 그런 거 계산할 거라고. 찾아줄 거라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자리는? 아니지. 같은 거 써도 된다고 이제. 5가지. 세 번째? 5가지. 네 번째? 5가지. 그래서 곱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치? 자, 두 번째 짝수의 개수 찾을 거야. 짝수면은 맨 뒤에 뭐 써져 있으면 돼? 0이나 2나 4 써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맨 뒤에 써줄 수 있는 숫자는 3가지. 맨 앞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5가지, 5가지. 곱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짝수니까. 자, 세 번째. 3000보다 큰 숫자를 찾을 거야. 그치? 3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그러면은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3000보다 큰 게 있겠네. 맞지? 자, 그럼 3000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 곱한 다음에 전부 다 0 써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 경우는 3000보다 크지 않잖아. 그거 한 가지를 빼줄 거라고. 124가지. 4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3000보다 큰 게 있겠다. 그럼 얘는 5가지, 5가지, 5가지 해서 125가지. 하고 만들어주겠네. 알겠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유형 5번 가보자. 유형 5번.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나오네. 자, 지금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지금 정리해 주는 건 책에다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다음 시간에 최종적으로 쓸 거야. 하나 더 배운 다음에.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정리는 해줄 테니까. 지금 문제 필요한 부분까지는 정리해 줄 테니까.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자, x 1, 2, 3에서 y 1, 2, 3, 4, 5, 6, 7로 갈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자, 함수는 x에서 화살표 하나만 나가면 돼. 어디로 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1에서 화살표 나갈 수 있는데 몇 군데? 7군데. 2에서 나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7군데. 3도 7군데. 곱하니까 뭐야? 7의 세제곱이야. 유식하게 몇 파이면? 7파 이상. 그래서 항상 y의 원소의 개수가 앞에 써진다고. x의 원소의 개수가 뒤에 써지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는 식도 알고 있어야 돼. x1과 x2가 다르면은 fx1과 fx2가 다르다. 맞지? 다르다. 자, 그러면은 1대1 함수니까 1이 화살표 간데 2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1부터 보내보자. 1이 화살표 갈 수 있는데 몇 군데? 7군데. 2는 6군데. 3은 5군데. 자, 유식하게 쓰면 어떻게 써줘? 7p3 하고.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는 p 쓰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y가 무조건 앞에 써져. x가 뒤에 써지는 거야. 그치? 다음 시간에 정리 확인할 건데 요거까지 보면은 증가함수.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x1보다 fx2가 더 크다. 혹은 감소함수.
x1보다 x2가 더 큰데 fx1이 더 커졌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 찾아줄 거야. 자, 그럼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나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 그치? 순서는 문제에서 결정이 돼 있어. 나는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맞지?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순서는 문제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 쓸 거야? C 쓸 거야. 오케이?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아? 7개 중에서 여기 대응될 3개를 뽑을 거라고. 그래서 7C3. 맞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았어. 그러면 무조건 1은 1로, 2는 4로, 3은 5로 대응될 거라고. 화살표 이렇게 바꿔서 가는 경우 없을 거라고. 알겠지? 증가함수면은 혹은 감소함수면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파이를 사용하는 거고 1대1 함수는 p를 사용하는 거고 증가감소 함수는 c를 사용해서 풀어주는 거야. 어떤 함수 찾으라는지에 따라서 사용해주는 기호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뭐가? y가 앞에 써져. 그치? y가 무조건 앞에 써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x 1, 2, 3에서 y a, b, c, d로 갈 거야. 자, 1번에서 뭘 찾으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찾으래. 함수니까 뭐 쓸 거라고? 파이 쓸 거라고. 뭐가 앞에 써져? y의 원소의 개수가 앞에 써지고 x의 원소의 개수가 뒤에 써져. 4의 세제곱하고. 두 번째,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은 1대1 함수니까 뭐 쓸 거야? p 쓸 거야. 그렇지? 뭐가 앞에 써져? y가 앞에 써주고 x가 뒤에 써질 거야. 그렇지? 그래서 4, 3, 2 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지 체크해 보시고. 자, 10번 같이 풀어보면은 10번에서는 뭘 했냐면은 3명의 학생이 축구, 야구, 농구, 탁구, 동아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내가 동아리 선택한다고 동아리가 나를 선택한다고? 내가 동아리를 선택한다고? 학생 3명이 축구, 야구, 농구, 탁구, 동아리를 선택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몇 파이면? 4파이 3. 4의 세제곱이네. 그러니까 몇이야? 64라고. 맞지? 근데 각 동아리에는 2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대. 그거를 뭐 안 했네. 그치? 그걸 안 했네. 2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그럼 거기서 뭘 빼야 돼? 3명 모두 다 같은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다. 그치? 거기서 뭘 뺄 거라고? 3명 모두 같은 동아리 인 경우를 빼줄 거야. 그럼 전부 다 축구 가는 경우, 야구 가는 경우, 농구 가는 경우, 탁구 가는 경우 빼줘가지고 4가지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60까지 하고. 됐습니까? 조건을 안 받네. 자, 11번. 두 개 부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를 만들 때 1개 이상 5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1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2의 1제곱개.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의 개수는 몇 개? 2의 제곱개. 그치? 2 곱하기 2니까.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2의 세제곱개.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2의 4제곱개. 5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2의 5제곱개. 얘들을 싹 다 더하라는 거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2의 1제곱부터 2의 5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등 비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2-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1, 62개. 되시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에서는 혹시 안 되는 거? 우리는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뒷페이지에서. 딱히 없어? 128, 323, 61. 에이, 15번. 자, 15번 보자. 자, 15번 보면은 1, 3, 5, 7, 9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숫자 5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에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세 자리 숫자를 만들 때 5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뭘까? 5를 적어도 하나
갖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적어도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야. 그치? 자, 여기서는 5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다가 아닐 거니까 5가 없는 경우를 뺄 거라고. 맞아. 자, 그럼 얘는 5가지니까 5의 세제곱에서 5를 제외하고 나머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를 뺄 거야. 그래서 4가지, 4의 세제곱 빼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해돼? 45, 81, 175. 몇세 몇 제곱이야? 뭐 18번. 몇세 몇 제곱이야? 몇세 몇 제곱으로 계산했어? 2의 4제곱으로 계산했어? 아니지. 왜? 다른 문자가 1로 가도 상관없잖아. A만 1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다른 문자들은 1로 가든 1로 안 가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갈 수 있는 데가 0, 1, 2, 3가고 C도 0, 1, 2, 3가지고. 오케이? 그럼 몇의 몇 제곱이야? 3의 4제곱 되겠지? 81.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가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볼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뭔가 문자를 나열을 할 때 중복 순열이랑은 조금 달라. 느낌이, 뉘앙스가.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열을 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문자 혹은 숫자가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야. 알았지? 그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았지?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은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했을 때 나오는 경우만 했었어. 그치? 그럼 5개를 나열하면 몇 팩이야? 5팩 하고 나오겠네. 그치?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열을 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나열할 때도 그냥 얘들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나열하려고 하니까 너무 헷갈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얘의 3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열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A1, A2, A3이라고 두고 그치? 얘들을 나열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나열하니까 몇 팩 나와? 5팩 나와. 5개를 나열할 거니까. 그치? 5팩하고 나와. 그치? 자, 그런데 얘들을 나열했을 때 A1, B, C, A2, A3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나 그치? 실제로는 여기 숫자가 없는 거니까 그치? 1, 2, 3 하고 나열된 경우나 3, 2 하고 나열된 경우나 1, 3 하고 나열된 경우나 2, 3, 1 하고 나열된 경우나 1, 2 하고 나열된 경우나 2, 1 하고 나열된 경우나 실제로 지워주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그치? 몇 개씩 같은 경우가 생겨버렸어. 왜 하필 6개야? 그치? A1, A2, A3이라는 이 3개 문자가 자리 바꾸는 개수만큼 같은 경우가 생겨버릴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뭘로 나눠줄 거야? 3팩으로 나눠줄 거야. 자,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은 똑같은 문자가 3개가 포함된 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그치? 일단 전체 다 나열한 다음에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취해가지고 나눠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A, A, B, B, C 5개를 나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5팩을 A 2개 같으니까 2팩 B 2개 같으니까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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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나왔어. 6개를 나열할 거야. 어떻게 나열할 거야? 6팩을 A 3개, B 2개 이렇게 나열할 거라고.
됐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공식으로 n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문자 혹은 숫자가 각각 p개, q개, r개씩 있어.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n팩을 p팩, q팩, r팩 하고 나눠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되지? 오케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그래서 1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중심계가 별표 한 3개쯤 쳐놓고 밑에 있는 확인 한번 풀어볼게. 자, A 2개, B 2개 나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4팩을 2팩, 2팩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맞지? 자, 두 번째 1, 1, 2, 3, 3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5개 나열할 거니까 5팩을 1 2개 있어, 2 1개 있어, 3 2개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맞지? 한 개 있는 것도 그냥 1팩 해가지고 나눠줘도 상관없어. 맞지?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20번부터 보면은 6개의 숫자 0, 1, 1, 2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자연수의 개수. 자, 자연수의 개수 찾는 거 책에다가 풀이 적어놔. 얘는. 자, 2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눌 거야. 6자리 자연수 써줄 거니까 맨 앞에 1 써 있는 경우랑 2 써 있는 경우로 나눠주겠네. 글쎄, 맨 앞에 1이 써 있는 경우는 그럼 뒤에 나머지 5개 뭐 나열하면 된다고? 0 하나, 1 하나, 2 3개 나열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5팩을 3팩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맞지? 자, 두 번째 2가 써 있는 경우는 여기다가 뭘 나열하면 돼? 0 하나, 1 2개, 2 2개 나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5팩을 2팩 2팩 하고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 그치?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좀 익숙해지면 두 번째 방법이 쉬워. 그치? 자,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0, 1, 1, 2 가지고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뭐가 문제가 돼? 맨 앞에 0이 써 있는 경우가 문제가 돼. 맞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전체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거를 뺄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 수는 0 신경 쓰지 말고 싹 다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는 거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남은 숫자 1, 2개, 2, 3개 나열하는 거야.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이해되시오? 오케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 알아두시고. 자, 2번 양 끝에 같은 자연수, 같은 숫자가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했어. 자, 이 녀석은 양 끝에 같은 숫자가 있다는 특별한 우리가 다루기 힘든 조건이 있으니까 뭐해?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뭐 6개 숫자 중에서 맨 앞에 1, 맨 뒤에 1 써 있는 경우랑 두 번째 6개 숫자 중에서 맨 앞에 2, 맨 뒤에 2 써 있는 경우로 나눠서 자, 이 경우는 0, 하나, 2, 3개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이 경우는 0 하나, 1 2개, 2 하나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12개 하고. 그치? 자, 더해서 16가지. 그치? 자, 유형 7번으로 가볼 거야. 유형 7번. 자, 유형 7번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고 어드바이스 6개 문자를
나열했을 때 I랑 C랑 E가 순서대로 나열될 거래. 자, 구별해줘야 될 게 얘들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야. 얘들이 묶여 있는 거야? 이웃한 거야?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아도 그냥 순서대로 A, I, B, B, D, V, C, E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면 된다고. I, C, E 순서대로. 이제 이웃하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얘들끼리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어. 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I, C, E가 순서 바꾸는 걸로 나눠줄 겁니다. 알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I랑 C랑 E를 같은 문자로 취급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나열했을 때 X, A, D, X, V,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열됐으면 맨 앞에 있는 X에는 I 쓸 거고 두 번째 X에는 C 쓸 거고 세 번째 X에는 E 쓸 거란 얘기야. 알겠지? 무조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전부 다 X로 취급해서 A, D, V, X, X, X 나열됐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면 같은 문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6팩을 3팩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대. 맞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E, V, E, R, Y, O, N, E everyone의 8개 문자를 나열할 때 R이 Y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R과 Y가 순서가 결정됐으니까 뭐 할 거라고? R, Y를 X라고 봐버릴 거라고. 같은 문자로. 알겠지? 자, 이제 윤석 보니까 얘들 말고도 같은 문자 있잖아. 그래서 같은 문자 따로따로 써줄 거야. 이 세 개 있고 R이랑 Y는 같은 문자로 봐줄 거고 남는 거는 V, O, N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오는 거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얘들을 나열할 거니까 8팩을 E끼리 3개 같아 3팩, X 2개 같아 2팩 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8번까지 한번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그럼 한 단원 끝. 되게 쉽네. 그치? 자, 유형 8번 보면은 최단거리 문제. 자, 최단거리 문제 별표 5개 쳐놓고 하나, 둘, 셋. A, P, B. 자, 1번에서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찾는 문제 한번 해볼 거야. 자, 최단거리 찾는 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어떻게 해봤지? 기억나니? 111 써가지고 하는 거. 111 써가지고 하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111 써가지고 푸는 걸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A에서 B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뭘 쓸 거라고? 111 쓸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야.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야.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야. A에서 여기 가는 방법도 한 가지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야. 여기도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야.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는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더하겠다 이거야. 두 가지. 자, 여기는 얘랑 얘랑이야. 세 가지.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돼. 네 가지.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돼. 다섯 가지.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해야 돼. 세 가지. 얘랑 얘랑 더해야 돼. 여섯 가지. 얘랑 얘랑 더해야 돼. 10가지. 얘랑 얘랑 더해야 돼. 15가지. 얘는 더해서 4, 더해서 10, 더해서 20, 더해서 3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하고 계산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111 쓰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댔어. 그치?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거야.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거야. 자,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위로만 가야 돼.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맞아. 그치? 그러니까 A에서 B로 최단 거리를 가려면 일단 가로 방향으로 4칸을 가야 돼. 세로 방향으로 3칸을 가야 돼.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가로 화살표가 4개가 있고 세로 화살표가 지금 3개가 있어야지만 A에서 B까지 갈 수 있어. 가로 화살표를 A라고 할 거고 세로 화살표를 B라고 할 거야.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나 경로의 개수나 같아질 거라고. 자, 왜 내가 얘를 나열했을 때 예를 들어서 BA, BA, BA 이렇게 나열된 거면은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가는 경로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나 최단거리 경로의 수나 같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4팩이 아니지. 총 7개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을 4팩 3팩 하고 나열하면 돼. 맞지? 이해돼요? 자, 조금 다르게 또 풀 거야. 결국 나는 몇 개의 경로를 가야 돼? 7개의 경로를 가야 돼. 그 중에서 가로 경로가 되는 4군데만 뽑아주면은 나머지는 세로로 가겠네. 그치? 그러니까 7C4로 계산해도 된다고. 2개밖에 없으니까. 알겠어? 7C4가 이 식이잖아. 그치? 컨비네이션 식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2번. 2번에서는 뭘 했냐면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찾으시오라고 이랬어. 자, 그래서 자, 이제 빨리 푸는 방법 한번 해볼게. 이제 빨리빨리 풀 거야.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거니까 A에서 P로 가는 방법 찾아볼 겁니다. 그럼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2개, 1개. 그러니까 총 몇 개를 가? 3개를 가. 그치? 자, 그러니까 3팩을 가로 2개, 세로 1개로 나눠줄 거라고. P에서 B로 몇 칸 가? 2칸, 2칸 가네. 그러니까 총 4칸을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4팩을 2칸, 2칸이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줄 거야. 곱하면 되겠다. 이해되죠? 수능이 따라와서? 좋아. 자, 2번 A에서 P를 안 거치고 B로 갈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전체 경우의 수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준 거에서 방금 구한 P를 반드시 거쳐가는 경우 2팩, 1팩을 3팩으로 나눠주고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서 얘 빼면 되겠다. 맞아? 그치? 그런데 자, P가 여기 있으니까 P를 안 거치고 갈 거야. 그치? 그럼 P점을 지워줘. 그러니까 이 길이 없는 거야. 맞아? 이 길이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111 써도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은 111 111 여기 가는 방법 몇 가지? 2개 더해서 2가지. 여기 가는 방법은 밑에서 오는 거밖에 없어. 1가지. 여기는 2개 더해서 2가지.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할 거야. 3가지. 여기는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3가지. 얘는 얘랑 얘랑 더해야 돼. 4가지 더해서 6가지. 차근차근 밑에 줄부터 채워나가면 돼. 그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더해서 4가지, 더해서 7가지, 더해서 11가지, 더해서 17가지. 이렇게. 뭐가 더 빠르겠니? 야, 더 빨라. 그냥 못 가는 길은 다 지워져 버려.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30번에서처럼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공사 중 이렇게 돼 있네. 3개 거쳤나? 공사 중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럼 이길 필요 없잖아. 이길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길 필요 없고 이길 필요 없고 이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만큼 싹 다 지워져 버리라고. 그치? 자,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빵꾸 뚫려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호수 있거나 그건 111 써. 그치? 팩토리얼 이걸로 풀 생각하지 마. 그치? 111 써가지고 푸는 게 훨씬 빨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